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로용지 투자법에 대한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기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합법적이고 또 이 방법을 법을 아는 사람들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잘 들으시고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화처럼 도로 용지를 이제 경매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사람들이 못 지나게 하고 그것을 이제 통행하는 사람들을 방해해서 차가 못 다니게 하고 아니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타협을 해서 돈을 받아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 땅을 차가 다니는 땅을 도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또 통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내 땅이라 해서 막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영화에서나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는 도로용지를 경매로 투자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지에서요, 도로 경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도로용지가 나온 그런 것이 이제 검색이 될 겁니다. 주택가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곳에 이제 도로 용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도로 두 번째는요, 도로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도로의 위치가 그 중에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재개발 지역 내. 근데 전국에 재개발 구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도로 용지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토지 면적이 9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여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전국에 어디 있든지 재개발 지역에 있는 도로 용지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9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그러한 면적의 용지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도로를 경매로 이제 나올 때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감정가격이라는 걸 통해서 법원 경매로 나옵니다. 토지는요, 보통 그 공시지가 아시죠? 공시지가의 130%를 감정가격으로 이제 감정을 해서 법원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법원 경매 나올 때요, 우리가 말하는 재개발 지역의 그러한 사정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건에. 단지 감정 가격의 130%로 해갖고 그 감정 가격으로 법원 경매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면요, 좀 높게 사십시오. 왜냐면 낮은 가격으로 사람들이 이제 도로 용지는 어차피 못 쓰는 땅이지 않습니까? 집도 못 짓고 뭐 도대체 쓸모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 가끔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싼 땅이니까. 감정 가격 이하로 이게 살 수 있다 생각해서 감정 가격으로 산다 그러면 시세에 비해서 보통 우리가 뭐 지금 알다시피 감정 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들어올까봐 해서 높게 사십시오. 보통 지금 투자하는 제가 아는 사람들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주고 경락을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봐볼까요? 3배에서 4배나 되는 감정 가격을 주면서 이거 살까요? 아니죠. 왜?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큰 돈이 될까요? 세, 그 감정 가격의 3배에서 4배를 주는데 큰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됩니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소위 말해서 P라 그러죠. P가 이 서울 지역은 보통 웬만한데 P만 5억에서 15억까지 붙습니다. 이건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아는 분은 알아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기니까 오늘은 그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갖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높이 써갖고 입주권을 획득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주의할 점이 있죠. 분명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주의 안 하면 망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90평방미터 이하로 사면 안 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예. 왜 그러냐면 90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사면요, 현금 청산 당합니다. 현금 청산.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 지역에 90평방미터 이하는요, 나중에 그냥 공시지가 가격의 몇 퍼센트 좀 더 줘갖고 그냥 돈 먹고 이제 그냥 뭐랄까
돈 받고 나와야 돼요.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평방미터 이하로 사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조심할 게 뭐냐면요. 토지 소유주가 재개발 지역 안에서 입주권을 받을 것이나 받은 상태면 입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자가 먼저 전 소유자가 뭐랄까 입주권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받을 사람이라면 나한테는 새로 경락받은 나한테는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그냥 현금 청산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왜? 감정가보다 3배에서 4배를 줬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현금 청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0평방미터 이하인 것은 어차피 현금 청산되니까 애초에 안 해도 되고요. 90평방미터 이상인 것인데 이게 과연 입주권이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재개발 조합에 가서 이 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재개발 조합에 가면요. 거기는 그 조합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입주권이라든가 그 상태를. 거기서 물어보면 이 사람이 먼저 재개발 입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도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입주권에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면은 이 땅에 관해서 입주권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돼서 입주권이 나오는 것을 사게 되면 놀라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몇몇 분들은 저희 후배 중에 저에게 배운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국적인 재개발 지역의 도로 용지를 지금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그대로 따라하면 합법적이고 그리고 또 분명한 방법으로 입주권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은 뭐냐면요. 법을 알고 장기적으로 올바르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